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기술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기술사 122회 2교시 1번부터 6번까지 각 25점이 있죠. 요거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설이 다소 부족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찾으면서 배우고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깨우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이제 내 답하고 좀 틀린데 뭐 좀 이상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맞으시면은 이제 그거를 쓰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제 동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같이 공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뭐 그렇게 쉽다 어렵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뭐 그 인원 채용하는 인원에 대한 그 채용률에 내 자신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잘 보셨으면은 이제 또 많이 뽑고 이런 경우도 있으면 좋은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뭐 제가 뭐 많이 한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셨으면 결과를 좀 기다리시고, 저도 이제 뭐 찾아서 이렇게 뭐 하는 거지 뭐 제가 천년만년 뭐 이렇게 지식이 뭐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면접은 보았고 뭐 사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2회 시험에 대한 2, 3, 4교시 1교시에 대한 용어 정의는 저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 3, 4교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첫 번째로 이제 건설 현장 인적 사고 요인이 되는 부주의의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입니다. 그러면 건설 안전기술사의 이제 유튜브에 건유라고 표현했고요. 이제 122번, 그거는 이제 200문제 중에 문제 10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 배후 요인이나 14번에 대한 그 주의와 부주의한 내용,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책은 이제 포엠 대책이나 3위 대책 쪽을 적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부주의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제 잠깐 찾아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유튜브로 제가 이제 준비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까만색으로 나오지만 이제 122번 이제 요렇게 치면은 이제 그 저기가 나옵니다. 이제 유튜브가 나오는데 이 소리가 너무 클 수 있어서 지금 제가 좀 줄이고요. 요거는 이제 킨 다음에 122번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멈춰 놓을게요. 멈춰 놓고 이제 요거는 이제 커서를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불안전한 행동의 배후 요인에 대해서 부지 발생 원인으로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인적 요인하고 외적 요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적 요인은 뭡니까? 인적 요인. 심리적이고 이제 생리적인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리적인 요인, 그 다음에 또 막 생리적인 어떤 그런 불편함, 바이오리듬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여기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적 요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외적 요인으로는 이제 포엠 요인이 있을 거예요. 포엠 요인. 맨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죠. 맨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요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그 안전 교육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 방호 설치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장비 어떤 그런 점검이 안 돼 있다거나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맨머신 미디어,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어떤 방호 장치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리 체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어떤 관리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포엠 부족으로 인해서 재해나 사고 재해로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10번에 나온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가 그 시간을 재고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항상 재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시거든요. 그냥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면 이제 긴장이 되면서 실전에 이렇게 적응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3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대책이 될 수가 있고, 부지의 어떤 원인은 뭐냐? 인간
그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 활동 결함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포엠 부족은 이제 기본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이제 근본 원인, 기본 원인, 이제 직접 원인이죠. 직접 원인. 예, 직접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고 재해로 이루어지니 그 어떤 배우 여인은 보시면 이제 쭉 넘겨볼게요. 인적 요인에 생리적 요인이 있는데 생략하려고 하는 거, 소질적인 결함, 주변적 동작, 의식 우회, 무의식 행동, 억측 판단하고 망각하고 걱정거리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생리적인 부분이랑. 그래서 외적 요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그런 인적 요인은 이제 직장 인간관계나 가정 환경 관계, 머신은 이제 안전시설 불량, 방호시설, 안전점검 불량, 미디어는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거나 공간이 부족돼 있거나 너무 또 이렇게 타이트한 부분에 또 있으면은 그 작업 통로 아니 그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근로자가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으면 걸리고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 부족에 대한 부분, 작업 방법, 환경, 그다음 안전교육이 항상 관리적인 대책으로 필요하겠죠. 감독, 지도가 또 불충분하면 안 되고 적정 배치에 불량이고 그래서 안전대책은 꼭 어떤 그거에 대해서 적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PDCA 있잖아요. 대명의 안전관리 수준 항상 기법 있잖아요. 계획, 실행, 확인 조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고 도표를 표현해 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메인 방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제 14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주의와 부주의예요. 14번도 한번 그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14번을 한번 가보실까요? 14번 이제 014 이렇게 하면 이제 14번이 나오거든요. 0014로 했나 보네요. 찾으실 때 이제 잘 찾으시면 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주의와 부주의를 죄송합니다. 14번을 그 유튜브 14번이 아니고 이제 그 제가 이제 200문제를 만들어 놓은 14번이 있거든요. 그 주의와 부주의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찾아놨어요. 이제 찾아놨는데 14번인데 무엇이 문제냐면 이제 주의와 부주의는 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주의라는 것은 행동의 목적에 이제 의식 수준이 집중되는 심리 상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좀 적어주시면 좋죠. 요거는 이제 어떤 그 행동의 목적에 의식 수준이 행동 목적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식 수준이 이제 집중돼 있다.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다.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부주의란 뭐냐? 요게 이제 부주의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하는 데 있어서 수행을 하기 위한 수행을 위한 행동 전개 과정에서 목적에서 벗어나는 심신의 어떤 심리적 신체적 변화 심리적 신체적 변화 예방 대책이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이제 어떤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들 이것이 이제 부주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적 요인 그리고 외적 요인 이런 것들이 부주의에 대한 발생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긴장 수준이 페이스 제로부터 4까지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에 써주시면 좋긴 좋은데 이제 뭐 다각도로 써주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하면은 또 문제가 되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부주의라는 게 우리가 이 부분이 리스크 테이킹 그 다음에 이제 간결화 원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게 이제 간결화 및 과정 생략, 주의 일점 원칙,
판단 정지 상태, 리스크 테이킹 요런 게 이제 간결화하려는 어떤 심리 행동 양상이에요. 이제 부지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소극적이거나 성질이 괴팍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행동 법칙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적어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인간의 행동 법칙이 뭡니까? B는 F 곱하기 P 곱하기 다. 어떤 이제 인간의 행동이 어떤 함수의 관계에 있고 행동이 함수의 관계에 있고 어떤 인간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외적인 요인 환경적인 어떤 요인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대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방호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제 관리적인 대책들이 수반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안전 교육도 중요하잖아요. 특별 교육 같은 것도 중요하실 거고 작업 환경도 개선을 해줘야 되고 위험성 평가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상하 동시 작업되는 것도 안 되고 더우니까 또 휴식이나 이제 뭐 얼음물을 드린달지 제공할 때 할지 아니면 어떤 감성 안전에 대한 부분도 터치해 주면 좋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그 휴식에 있어서는 이제 그 휴게 시설을 잘 설치를 해드려야 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이 이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이제 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귀납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번 가겠습니다. 2번. 2번에 대해 있어서는 이제 건설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 및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자의 어떤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전관리자가 아니고 이제 관리감독자입니다. 관리감독자. 이제 시공을 담당하시는 분에 있어서 이제 작업을 어떻게 이제 지시를 하고 그 작업이 이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건설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심신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모랄 서베이나 이제 어떤 동기부여 동기부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안전기술서 유튜브 이제 172번을 한번 봐볼까요? 172번. 아까 제가 이제 찾아놓은 게 이제 없어서 이제 172번을 한번 찾아볼게요. 170, 잘못 찾았어. 172번. 그래서 이제 딱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딱 꺼놓고 넘기면서 이제 봐볼게요. 이게 이제 보시면 모랄섭이 이제 문제 30번이네요. 이제 200문제 중에 30번인데 모랄섭이라는 게 이제 직장에서 근로자의 심리, 요구 등을 파악하여 구성원의 불안을 해소하고 노동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관리 개선 자료에 활용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정의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두 가지 정도 에서 정의는 적어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모랄섭의 목적은 뭐냐? 구성원 심리 욕구를 파악하고 불만 어떤 요소를 해결해주고 근로 의욕 고취, 기업 발전 촉진 등에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잘 이것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되고 있으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그래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안전교육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 요인이 어떤 것들이냐, 이제 어떤 그 환경에 대한 작업 환경의 개선이 좀 안 돼 있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직무 스트레스. 이제 보실까요? 직무 스트레스. 스트레스. 요런 게 이제 어떤 그 근로자들에 있어서 이제 작업 건설 근로자들은 이제 작업 환경이 개선이 잘 안 돼 있다거나 개선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고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뭐 가정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직장의 어떤 그 동료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심리적인 것에는 이제 그 뭡니까 그 과거에 이제 어떤 그 트라우마 같은 거, 트라우마도 이제 있을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휴식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어떤 상담을 통해서 이건 극복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제 신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신체적인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도 받을 수가 있고, 업무가 또 이제 어떤 그 일적인 부분이 이제 일이 너무 과다하거나 이제 적절치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령 근로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든달지, 그러면 이제 무거운 것들은 이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25kg,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25kg,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15kg 이하, 이렇게 이제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에 대한 부분, 갑자기 여성을 생각이 안 나네요. 되게 무식합니다. 그래서 뭐죠, 여성, 남녀, 이렇게 하나요? 예, 맞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작업 환경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리 감독자는 어떤 걸 해줘야 될 것이냐 그러면 177번 한번 보실까요? 177번 아까 이제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177번 한번 보실게요. 177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동기부여가 또 안녕하세요. 중요할 드래곤 거예요. 토질 동기부여. 기술사입니다. 이게 이제 44번에 있네요. 44번. 그래서 44번인데 그러면서 유튜브하고 연결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이 43번 돼 있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기부여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쾌적한 작업 환경 하에서 동기로 행동을 유지하여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나 알드퍼나 맥그레거나 하츠버그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동인, 유인이 있는데 인간을 행동으로 이제 몰아넣는 것이 동인이고, 유인 같은 게 행동을 방향짓게 하는 것이고, 이제 목표 지향적인 활동과 목표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어떤 그 직무적인 스트레스하고는 약간 이제 다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게 하고, 뭐 생리적인 안전 욕구, 사회적인 욕구, 인정의 욕구, 자아실현 어떤 이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알더퍼 이론은 생존 욕구, ERG 이론, 관계, 성장 욕구. 맥그레거는 뭐 성악설, 성선설, X 이론, Y 이론이 있고, 허츠버그 위생 요인,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설 현장 내에서 이제 동기부여 안전 근본 이념을 좀 인식시켜주고, 안전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주고 상과 벌을 주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우수 근로자에 대한 표창 뭐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저희 현장에서 뭐 쌀도 드리고 뭐 안전화도 다 또 드리고 뭐 그런 것들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현장 소장님 나오셔가지고 뭐 훈화 말씀처럼 이게 뭐 안전에 대한 교육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에 있어서는 이제 그 통역사를 이렇게 한번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이, 그래서 통역도 같이 해서 하게끔 했고요. 근데 저희는 좀 뭐 관리 감독자는 좀 다리가 많이 아팠죠. 한번 얘기하고 또 번역을 또 하니까, 하지만 뭐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게 좀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 표지나 이런 것들도 그 다른 언어로 해서 해놓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안전 활동도 계속 하면서 지적하고 뭐 TBM 활동이나 안전교육이나 뭐 MSDS 교육이나 이런 것도 기본적인 위험성 평가, 작업 계획서 이런 거 해체, 조립 계획서 확실하게 해놓고 그뭐 아웃트리거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지
안전대가 잘 매져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구조개선소금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 환경, 비 오는 날 이렇게 그 어떤 가스가 차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용단 작업에 있어서 불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뻥 터지기도 하고 탄산가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어떤 방지 대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경쟁과 협동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메인방으로 가고요. 자, 메인방 가기 전에 이제 구독, 좋아요 한번 그 홍보하겠습니다. 왜냐면요. 보시는데 이게 구독 계속 이제 뭐 구독자 아니신 분들도 시청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독도 좀 해주시고 뭐 알람 설정까지 뭐 아니시더라도 해주시면 좋지만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또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51분 이렇게 저 구독자로 돼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한테 힘 주시는 거는 그거거든요. 제가 막 잘했어 잘했어 하는 게 좋아요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뭐 리플 달아주시고 제가 뭐 수정하고 또 그 댓글을 또 달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다시 메인방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워 크레인 3번입니다.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에 이제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교육 시간, 그 어떤 내용 이런 것도 이제 효율적인 어떤 교육의 실시 방법이 뭘까? 이제 글쎄요. 이제 뭐 현장에서는 타워 크레인 하면은 이제 굉장히 고소 작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양할 때 폐기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 내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재탕이라는 걸 제가 한번 그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에 대상 작업이 40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40번째 아마 타워크레인이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어의 정의에 나오거든요. 4번. 그러면 이제 8시간, 최초 이제 교육 8시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8시간에다가 다시 그 어떤 위험 공정 대상 작업에 대한 개수가 있잖아요. 그 개수에 대한 그걸 곱해줘서 이 교육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건 이제 제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용 근로자 교육 시간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타워 크레인은 이제 어떤 그 도용자 있잖아요. 도용자가 아니고 이제 DIY 도용자로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해서 표현을 좀 이렇게 미리 그 타워 크레인을 이렇게 해서 어떤 이렇게 그 텔레스코핑이나 이런 지부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개념도를 좀 그려주는 게 좋아요. 이게 트롤리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철근이 있다. 그러면 유도로프도 필요하잖아요. 유도로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도로프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카운터 웨이터 있고요. 이런 것들 해주시고 뭐 이런 W1 L1이 뭐 여기에 W2하고 여기에 이제 L2하고 같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적어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짧게라도 이제 적어주면 어떤 이제 이게 힘의 평형 방정식이잖아요. 어떻게 뭐 간단한데 이런 것들도 이제 개념도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교육 얘기하는데 무슨 이런 걸 적어주냐 하더라도 뭐 어떻습니까? 내가 기술사로서 나는 이렇게 대대문 2번에 이런 개념들을 넣어주겠다. 그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려주시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에 가서 근로자 교육 시간, 일용 근로자 교육 시간 이제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 교육 내용은 이제 뭐 어떤 333 법칙이나 그 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이제 그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제 30cm 이격을 한번 해보고 여기서 이제 또 3m 떨어서 그 신호수가 이제 배치가 돼야 되고 그 뭐 이렇게 333 30초가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양고리에 이제 있던 폐기기 이런 거 사실 말씀드려도 뭐 잘 안 듣잖아요. 안 듣는데 그럼에도 교육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또 굉장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해드리고 또 그 인양 박스
그냥 실질적인 거 말씀드린 거죠. 인형 박스 이게 톤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톤마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 이렇게 크게 이제 이렇게 어떤 철판으로 된 것들 있잖아요. 스틸 플레이트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게 톤마대는 같은 철근 같은 게 이렇게 삐져나오면 이게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낙하돼 버리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이제 다칠 수가 있잖아요. 큰 인적 피해를 인사사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 철판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 인양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도 실질적인 거죠. 실질적인 거.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그 신호수에 대한 부분들, 신호를 체계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 작업에 있어서 이제 안전수칙, 그 현장에 안전수칙 있지 않습니까? 뭐 12가지면 12가지, 뭐 10가지면 10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철저한 그런 이제 이런 실질적인 안전 교육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작업 계획서 이런 것들 확실히 교육돼야 되고요. 중량물 계획서, 중량물 작업 계획서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어떤 강풍이 불면은 이런 어떤 작업 중지 기준도 있잖아요. 작업 중지 기준. 그게 이제 50mm, 50mm에 대한 시간당 50mm, 20cm, 적설량은 20mm, 20cm, 그 다음에 진도는 4 이상, 이런 것도 있고, 10분간 평균 풍속이 10m/s 이상이면 안 된다.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런 내용. 근데 이제 타워 크레인은 이제 15m/s가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신호체계도 중요하겠죠. 신호체계, 무전기를 들고 신호체계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인양하는데 밑에서는 작업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이제 교육 내용 그렇고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안전교육에 대한 3요소가 있고 어, 또 여러 가지 이제 8단계도 있잖아요. 자, 이제 제가 찾아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찾아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놓은 거 교육에 대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에 대한 3단계가 있잖아요. 잠깐만요. 이렇게 또 찾으면 이게 없습니다. 이거 아까 분명히 찾아놨는데, 예. 안전교육 4단계 파런칙, 이런 거. 4단계 파런칙 있잖아요. 4단계. 도입 제시 적용 확인. 적용 확인. 도제 적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도입이면 이제 주제와 목표를 설명해 주는 거죠. 도입에. 근데 일용 근로자분들한테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데요, 그죠?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게 잘 집중할 수 있게끔 아무튼 어떤 주제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듣는 분은 잘 듣거든요. 그래서 제시를 해준다. 뭘 제시했냐? 어떤 교육에 대한 실시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제시를 해드리고 두 번째 원 스텝, 투 스텝, 이제 쓰리 스텝은 뭐냐? 적용을 해준다. 적용.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 법, 교육 내용 활용.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시고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확인이 마지막에 꼭 필요하대요. 확인이. 이게 뭐냐면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달라. 자, 이런 거 잘 사실 안 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적인 교육이라는 거죠. 이게 교육 실지 방안이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4단계입니다. 안전교육 4단계. 안전교육 이게 4단계. 그 다음에 이제 안전교육 8원칙이 있어요. 안전교육 8원칙. 이제 지식, 기능, 태도에 대해서 안전교육 세 과정을 위한 이제 안전대책이 지식, 기능, 태도잖아요. 지식, 기능, 태도. 지식, 기능, 태도. 요거는 이제 세 가지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일 거예요. 안전교육 세 과정. 지식, 기능, 태도. 요런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 같은 경우는 안전 규정. 안전 규정에 대한 기준을 교육해주고, 기능적인 부분은 이제 안전 작업 방법을 교육하는 거고, 태도는 뭡니까? 이제 어떤 동작, 안전 작업 동작 교육, 안전 작업 동작 교육. 이게 이제 동작 원칙, 이제 동작 경제 3원칙 있잖아요. 요거하고도 결부해서 동작 경제 3원칙. 이제 불필요한 작업을 이제 제거하면서 어떤 표준 작업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 작업 효율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연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8단계가 있습니다. 8단계. 이제 좀 모자라니까 제가 좀 지울게요. 이거 위에를 좀 지울게요. 지우면서 8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안전교육 8단계. 자, 안전교육 8단계.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상대방 입장. 자, 상대방 입장에서 교육하고. 자, 제가 이렇게 왔어요. 상동시 반환 인호기. 이렇게 해왔거든요. 이제 요게 이제 그 저번에 제가 이제 인강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뭐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선임이 좋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해놓으신 게 있으면 뭐 자기화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동기유발이 될 수 있는 거, 상대방 입장에서 교육해야 되고 동기유발할 수 있는 거, 쉬운 내용해야 되죠. 쉬운 내용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한 번에 하나씩 해야 돼. 한 번에 하나씩. 막 여러 개 하면은 굉장히 헷갈리고 뭐 잘 안 듣고, 한 번에 하나씩. 자,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교육은 이제 한 번에 하나씩 하면 좀 답답하죠. 근데 일단 이해할 수 있게 하나씩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어떤 기억에 남을 수 있게 인상 강화하고 오감을 활용할 수 있고, 기능적인 것을 또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요게 이제 안전교육 8단계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교육 형태에는 이제 직장 내 교육하고 직장 외 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 내 교육은 on으로 표현하고 직장 외 교육은 이제 off로 표현한다면 요것도 이제 적어주시면 좋은데, 요게 이제 어떤 훈련 교육, 요거는 이제 on 같은 경우는 직장 내, 요건 직장 외 교육. 그러면 이제 여기는 훈련 교육, 일상 교육,
개별 교육, 심사 지도, 개인 지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 외 훈련, 여기는 직장 외 훈련, 직장 외 훈련, 다수 교육, 초빙 강사, 사례 집합 교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좀 너무 길었나요? 아무튼 요렇게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4번에 이제 건축 구조물 해체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위험과 안전 대책입니다. 안전 대책인데 이거는 이제 283번을 한번 찾아볼게요. 283번. 283번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283번. 잠깐만요. 283번. 283번. 이제 탁 00일 수 있어요. 00 아니면 이제 그냥 283번 찾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후 건축물 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지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기술사 서술형. 그래서 이제 283번에 노후 건축물 해체 공사 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물에 있어서는 해체 철거 공사 시 붕괴 사고가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잭 서포트를 대지 않았다거나 무보강 기둥, 벽체 이런 무분별한 해체, 철거 잔재물 처리 불량 등이 이제 주요한 발생 원인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전조사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넘기면 이게 나오시죠? 이제 보이죠? 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넘기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이행하고 가설설비, 방호시설, 환기, 살수, 방화설비 등 구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철거 구조물에 그러면 안정성 검토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체 공법을 선정하고 보이시죠? 보이죠? 여기 특별히 안 써도 지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해체 공법을 설정하고 선정은 발파식이냐 기계식이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스틸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먼지가 안 나게 뭐 발파를 해서 먼지 나죠. 발파식도 먼지 많이 나죠. 근데 이제 깔끔하게 이제 한 번에 처리할 것이냐. 기계식으로 이제 소어 같은 거 있잖아요. 와이어 소어 같은 것도 해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 공법을 선정하고 설계 재원을 구축하고 단면 크기나 어떤 물성이나 이런 배근 현황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중 산정, 자중이나 잔재물에 대한 철거 장비 이런 것들. 구조 검토 방법 선정은 이제 하중 개수, 강도 감소 개수에 대한 적용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정성 검토, 결과를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성 검토입니다. 그래서 해체 철거 시에 이제 붕괴 사고가 이제 잠원동에도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2019년에 있었고 슬라브 상부에 잔재물이 1층으로 떨어져서 이제 매물 이렇게 그 붕괴되면서 굴삭기를 이용했는데 천공 중에 5층에서 건물이 붕괴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한 명 사망하시고 이제 3명 부상도 있었고 서울 종로 쪽에는 이제 관광 숙박공사에 신축공사였는데 2017년이네요. 1월에 굴삭기 이용해서 이제 1층 계단실 벽체 철거하거나 이때 슬라브 상부에 이제 굴삭기가 철거 잔재물 하중을 견디지 못하 붕괴하는 경우 지하 2층 바닥까지 붕괴됐답니다. 그래서 2명 사망하고 2명이 이제 부상한 사례고 진주의 성면 철거 공사에서는 이제 리모델링 공사인데 저 건물 이제 건물 지붕을 붕괴돼 가지고 3명이 또 매몰되고 1명이 구조됐지만 2명은 사망이 발생했다. 그래서 붕괴 사고 발생 원인은 뭡니까? 작업 계획서를 미작성한 거. 문헌대 있잖아요. 문제점, 원인 대책 이런 거 잘 적어주셔야 되잖아요.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거, 미준수한 거, 보강 없이 이제 기둥벽체 무분별하게 해체했다. 잭서포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미설치한 거, 굴삭기 등의 이제 사용 장비 임으로 이제 너무 대형화해서 그 문제기를 감당하지 못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위험성 평가 플로우 차트도 이제 넣어주시면 좋아요. 사전조사, 위해 위험 방지, 위해 위험 파악, 추정, 위험성 결정 기록 보존한다. 대책 수립 및 실행이 빠졌네 그 사이에 이게 뭐
살짝씩 빠지는 것들은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철거 잔재물 처리 불량으로 인한 누적, 인적 건축물이 있고 어떤 지나가는 창인이나 아니죠 행인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출입 통제 조치도 잘 하셔야 되고,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 펜스, 노후화 건물은 철거 대상 건물에 대해서 이제 붕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처럼 그런 것들 관리 좀 하시고, 붕괴 추락 위험 구역에는 이제 출입 통제, 아까 말씀드린 거 출입 차량이 이렇게 그때 뭐 최근에도 서울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한 서너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행인들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방 대책으로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자. 구조물 현황을 조사하고 부지 상황 조사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이행하고요. 그래서 이제 철거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하고 해체 공법 선정, 설계 재원, 하중 선정, 구조 검토 방법 선정, 안전성 검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순서 준수하고 관계 근로자의 출입 통제 조치를 하고 철거 폐기물 처리 및 하부 보강 잭서포트를 설치하자.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요렇게 그 원을 중심으로 해서 4개, 6개 사각형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배치들이 이쁘고 좋아요.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안전성검, 잭서포트, 철거 폐기물 처리, 차량 인원 출입 통제. 아주 뭐 이렇게 쭉 적는 것보다 굉장히 깔끔하고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런 방식으로 4번은 하면 되고요. 자, 구독, 좋아요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드리고요. 꼭 구독, 좋아요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은 해결된 거죠. 4번 해결됐고 5번 보겠습니다. 5번. 장마철에 이제 아파트 현장에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있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이제 그 어떤 5번에 이제 이렇게 장마철 대책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 개요를 쓰시겠죠. 1번에. 개요를 쓰시면 이제 개요를 또 많이 쓰시면 안 되긴 해요. 어떤 개요를 이제 답 쓰시고 이제 어떤 개요를 쓰시는데 뭐 어떤 답에 이런 그 결론적인 부분이랑 같이 원인이랑도 이렇게 살짝 언급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뭐냐 장마철에 이제 어떤 그 장기적인 우기철이나 이렇게 뭐 장마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공학적으로도 뭐 문제가 있잖아요. 뭐냐 어떤 이제 이렇게 토사 그러니까 저 사면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좀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비가 이렇게 집중강우가 오면 어떤 이제 그 투수개수가 이제 어떤 강우 강도가 있거든요. 강우 강도 I로 표현하는데 이제 인텐서티의 약자예요. 강우 이제 레인에 대한 인텐서티인데 요게 이제 OK보다 크면 요 K는 이제 투수개수입니다. 투수개수. 요렇게 다 크면은 이제 그 내리는 가공에서 이게 막 이렇게 침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어떤 타우라는 그 S라는 그 전단 강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그마 다시 탄젠트 파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단 저항각과 이제 어떤 유용력이 이게 흙에 대한 거예요. 이게 좀 공학적인 건데 뭐 이런 것도 같이 적어주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FS로 이제 표현을 하면 요게 이제 요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시그마 사인 W 사인 세타분의 CL 플러스 W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U 간극수학과 이제 사변 길이 탄젠트 파이다. 전단 저항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기철은 1.3 뭐 건기철 이제 우기철 그리고 이제 건기는 1.5 이런 것들도 적어주면 참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지하수위가 있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침투가 많아지면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수위가 올라가면서 또 이 강극수가 커질 거 아닙니까? 여기가 커지면 마이너스 쪽이 커지면 여기가 완전히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성류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우면사 사체처럼 밀려나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막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건축 구조물입니다. 건축 구조물 토목에 대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개념에 넣어주시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죠. 아 이런 것도 아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꼭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아까 개요 말씀드리다가 한 건데 그런 것들이
어떤 공학적으로 해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제 어떤 위험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기초섬이나 흙막이 붕괴도 이제 건축 구조물에도 이제 가시설 구조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글씨가 좀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러면 그 어떤 기초사면 이런 이제 건축 구조물 아니지만 그 뒤에 이제 어떤 흙막이를 막아놨다든지 아니면 사면이 뒤에 있는 어떤 건축 구조물이면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확인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흙막이나 흙막이 붕괴에 대해서도 이제 계측 관리나 이런 것들 적어주면 좋잖아요. 나중에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근데 계측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또 적어주면 좋아요. 이게 똑같은 사람이 계속 하면 좋고 배면 방향이냐 이제 아니면 그 여기가 이제 현장 방향이면 이제 이 A 다시하고 B 다시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틀어져 있으면 초기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잘못 읽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어떤 그 현장 방향과 어떤 그런 수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제 캡이랑 이런 것들도 잘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것도 또 문제점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아파트 현장에 위험 요인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비가 오면 뭡니까 뭐 감전 이게 이제 그 전기선이 바닥에 굴러다닌다는 표현은 좀 오버되는 표현이지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 자꾸 이렇게 배전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을 이렇게 상부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거치대나 이런 것들도 잘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지하나 피트나 맨홀 같은 경우는 이제 습한 그런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습한 환경 때문에 산소 결핍이나 더 가스가 찰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용접하고 이러면 뻥 터지잖아요. 탄산가스 때문에. 그런 것들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하수처리장 근무할 때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분뇨들이 많이 있는 그런 그때 세미실드 제가 이제 다른 설명들을 좀 많이 하는데 지금 세미실드 이제 전진 도달기지 이제 하면서 거기서 어떤 그 배관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가스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스들이 용접용단 이제 산소 이렇게 절단하고 할 때 이제 불꽃이 인해서 이게 이제 펑 터져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화재도 일어나고 이제 인화물 폭발물이 옆에 있다거나 뭐 우레탄 그런 그 단열재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단열재 중에서도 막 이렇게 잘 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담뱃불도 조심해야 되고. 근데 지금 장마철 아파트 현장이니까 감전, 미끄럼주의 전도될 수 있잖아요. 미끄러지는 건 발판 잘못 뒤져갖고 추락하면 어떡합니까? 그 이제 안전난간대도 물론 잘 해야 되고 안전난간대. 그래서 이제 찔림 현상, 찔림 이런 거 저 철근 이렇게 찔려가지고 막 아휴 사진 봤는데 너무 끔찍해요. 정말 아우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이런 그 미끄러짐 사고, 익사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슬러리월에 뭐 이렇게 가이드월 이렇게 설치했는데 거기 뭐 이렇게 뭐 마금 장치 잘 안 해놓으면 이게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 헤어나지도 못하고 거기서 혼자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아우 끔찍하잖아요. 2인 1조로 항상 다니는 게 좋잖아요. 원래는. 근데 현장 소장님들은 또 이런 경우 뭐라고 해요. 막 왜 둘이 다니냐고 막 이런 분도 있어요. 혼자씩 다니라 뭐 안전활동 같이 다니지 말고 따로따로 다니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 협력업체 소장님이 혼자 이렇게 뭐야 점검하다가 이제 다 끝나고 점검하다가 혼자 그 이런 큰 통에 이렇게 물 많이 있는데 거기에 빠져 돌아가셨더라고. 안 계셔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 이렇게 계신 거야. 아우 끔찍하잖아요. 아무튼 이게 안전이라는 게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다 이렇게 깨끗한 현장 뭐 만들자 했어도 해요. 왜냐 안전난간대 있잖아요. 안전난간 이게 통로에 이제 안전난간대 이렇게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설치했어요. 근데 깨끗한 현장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가 갖고 이제 누가 잠깐 기댔어요. 우리가 기댔어요. 여기 누가 이제 뭐 작업해 놓고 잘 해놔야 되는데 클램프나 이런 거 안에 떨어져 버려. 아,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별의별 일이. 깨끗한 현장 만들기 위해서 막 우수상도 받더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아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은 이제 뭐 안전교육 잘하자. 배수 뭐 장마철이니까 배수 배수 처리 잘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수방대책 이런 것들 잘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 감전 방지 대책 이런 것들 잘 해놓고 뭐 다 그런 일정한 그 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이제 마지막 6번입니다. 6번은 이제 147번 한번 보실게요. 147번. 요 147번은 이제 안전 쪽이고요. 이제 유튜브는 아직 안 올려져 있어요. 지금 현재 123번인가? 그 정도까지 올려져 있고, 그래서 아직 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및 기초 기술사에 이제 254번을 한번 보실게요. 254번. 이렇게 다 지우고, 이제 254번. 토지 및 기초 기술사에 224번. 이제 요게 0254로 안 하고 254로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굴 발생 원인이 나오죠. 여굴 발생 원인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토질 여기 껐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굴이라는 것이 이제 정의도 적어주시면 좋죠. 네, 터널 굴착 공사에서 계획된 굴착선보다 더 크게 굴착된 것이다. 잠시만, 요거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봐야죠. 그래야지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건 견제를 익혔습니다. 그래서 여굴이란 터널 공사에서 계획된 굴착선보다 더 크게 굴착된 거. 그래서 NATM 모식도를 그려주는 것도 좋아요. NATM 모식도. 그래서 페이라인하고 어떤 그 여굴선 관계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인버트, 라이닝 콘크리트, 뭐 숏그리트, 스틸립, 뭐 스틸 펜스가 아니고 스틸립, 그다음 와이어 메쉬 이런 것들을 쭉 그려주시면 좋죠. 여굴 발생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천공 장비, 천공 로트, 천공 기능, 제어 발파 공법의 미선정, 안반 상태가 이제 연약한 안반일 때, 천공 장비 이제 외양각 천공이 된다. 자꾸 이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꾸 외양각 쪽으로 천공하다 보면 자꾸 여굴이 많아지잖아요. 여굴이라는 게 이제 자꾸 그 암이나 이런 것이 파쇄되거나 어떤 토사들이 이게 약간씩 붕괴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그 공극이 많아지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클수록 여굴량이 많아진다. 천공로드는 천공로드의 휜 변형이 발생할 때 그렇고, 천공 기능은 천공 위치에 따라서 난이도고 작업원의 숙련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어 발파 기능 경우는 라인 스플리팅, 프리 스플리팅, 라인 드릴링, 프리 스플리팅, 쿠션 블라스팅, 스무드 블라스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선정을 해서 과다한 발파 충격이 되지 않고 다이너마이트 등의 이제 일반 장약으로 발파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이 있으니 이제 어떤 문제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워글의 문제점 뭐냐? 화약 낭비 및 버력량이 증가되고 콘크리트 충전량이 또 증가되잖아요. 안반 이완 범위도 확대되고. 그러면 이제 워글에 대한 대책은 뭐냐? 굴진 전에 전방 지반 조사를 하고 수평보리 및 TSP 전방 막장 그 탐사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지반 보강 및 차수 시설도 설치해야 되겠죠. 제어 발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무드 블라스팅, 적합 굴진장을 갖게 하고 지보제 및 인버터를 또 조기에 폐합해서 시공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여굴에 대한 대책이고 이제 안전 대책도 같이 또 적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밀폐 공간 이제 작업 환경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방진 마스크 이런 처리들 잘 하게끔 이렇게 안전 교육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가장 이제 어떤 부분이 뭡니까? 이제 여굴 대책에서 있겠지만 터널 내에서는 항상 그
뭐가 중요할까요? 이게 거기서도 이제 뭐 어떤 그 작업 통로나 이런 것들도 항상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도 기준이 있잖아요. 일반 조도 기준, 이제 뭐 정밀 작업, 초직밀 작업 이런 것도 있고, 갱구나 막장 부분에 이제 어떤 중간 부분은 50룩스 정도 되고 막장 한 60룩스, 수직갱이나 이제 그 막장 부분은 이제 그 초입부에 대한 부분은 이제 30룩스 정도 되거든요. 그런 이제 조도에 대한 기준 이런 것도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서술형 2교시에 대한 대책들이나 이런 방지 문제점 원인 이런 거는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방으로 다시 가시고 어떻게 설명이 좀 약간 부족했더라도 최선을 좀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시면서 더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55분 됐네요. 이게 시작한 지 55분 됐고,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그 3교시 준비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감기 그다음에 뭐 저기 휴가시잖아요. 휴가철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물놀이 가시면 물놀이 조심하시고, 먹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먹는 거 잘못 드시면 또 식중독 그런 것도 있고, 막 똑같은 거 잘못 먹어서 이게 질식되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천천히 이렇게 느긋하게 하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시간 엔딩 이렇게 짧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